안녕하세요. 대충 시작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초에 글로벌 드랍시핑 쇼피파이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접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쇼피파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점들을 잘 살피고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년 이야기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시청해주세요. 제가 쇼피파이를 시작한 건 동생한테 추천받은 책 나는 디지털 노마드 맘으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제가 맘은 아니지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꽤 도움이 되었고 바로 꽂힌 게 그 안에 나오는 쇼피파이였습니다. 쇼피파이는 글로벌 드랍시핑 방식의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쇼피파이에 내 샵을 개설하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 같은 곳에서 팔 물건을 셀렉 후 그대로 퍼와서 진열만 하면 손님이 알아서 계산하고 도매처에서 배송까지 알아서 해주는, 한마디로 나는 셀렉만 하면 되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쇼피파이 관련 검색을 쭉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때는 아직 한국어로 된 정보가 적었습니다. 카페나 공식 한국 홈페이지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활발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혼자 유튜브나 해외 자료를 보면서 일단 쇼피파이에 제 샵을 개설을 했어요.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약 이틀간을 거의 올인해서 기본 세팅을 끝마쳤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설정할 게 꽤 많고 배송 방식이나 그런 걸 설정하는 게 좀 헷갈렸습니다. 정보를 얻을 곳이 딱히 없었는데 아마 지금은 한국어 지원이 되는 걸로 압니다. 제 컨셉은 모든 핸드메이드 재료를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가죽공예, 금속공예, 뜨개질 등 그런 수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팔면 집에 오래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딱일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무료 앱인 오벨로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신나게 셀렉해서 제 홈페이지를 싹 채웠습니다. 거의 3, 4일 동안은 제품 구성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전 오프라인 장사와 온라인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사진과 구성만 보고 골라오는 쇼피파이의 드랍시핑 방식은 너무 꿀처럼 느껴졌고 이렇게 쉬운 길을 두고 내가 왜 그동안 고생을 했나 그런 후회도 했습니다. 바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결제를 했고요. 쇼피파이는 매달 입점비 형식의 돈을 내야 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 6개월간 그 입점비를 지원해주고 한국은 쇼피파이 카드 결제가 안 됐었는데 그것도 되게 해주고 등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 업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 기존에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혜택 제공 이렇게 써 있어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간 세팅해 놓은 쇼핑몰을 그 업체 링크로 보내주고 기다렸고 며칠 만에 지원 업체가 되었다는 승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진행이 안 돼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쪽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전 안 되고 있다. 이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 업체 말은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새로운 쇼핑몰로 혜택을 제공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세팅해 놓은 쇼핑몰과는 별도로 또 다른 쇼핑몰을 새롭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쇼핑몰을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님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초기 비용을 아끼자는 생각으로 기존 거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쇼핑몰을 만들어서 또 열심히 세팅했어요. 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때처럼 아무것도 팔리진 않았지만 제품 리스트를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는데 항상 있었던 배송 시스템인 이팩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팩은 배송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배송 사고도 잘 없어서 해외 배송에서 선호되는 그런 배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팩이 가능한 제품만 셀렉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 배송료가 7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라버리거나 배송기간도 그것도 배송기간이 한 달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제품을 떼다가 미국 사람들을 타깃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배송료 0원을 위해 제품값에 배송료를 다 더해서 가격을 정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뭘 잘못 눌렀나 싶어서 한참 홈페이지를 재접속하고 지원해주는 업체나 쇼피파이 한국 홈페이지 등에 질문을 올리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다가 며칠 지나고 누군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배송료가 비싸졌다면서 이런 이슈가 많으니 항상 잘 체크하라는 답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있어서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를 찾던 중 미국 국내 제조업체가 주로 납품을 하는 스파켓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약 한 달간 리스팅했던 제품들을 다 삭제하고 다시 스파켓에서 셀렉한 제품들로 리스팅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주먹을 입에 넣고 오열하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세팅을 하고 나니 오히려 앞으로 배송 문제를 안 겪어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쇼피파이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슈퍼를 차린 것과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팅을 마치고 구글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서 메일을 보냈더니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 없어 답변이 늦었다며 한 3주 뒤에 정책 위반이 발견되었으니 잘 살펴보고 다시 신청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혼자 구글링 해가면서 열심히 이것저것 수정하다가 제가 팔고 있는 깃털 장식에 동물의 몸을 팔면 안 된다나 뭐라나 그런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거 발견했고 그 제품을 삭제하고 다시 광고 신청을 했습니다. 인조 깃털 장식이었는데 말이죠. 그러고는 또 광고 거절 메일이 왔는데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랍니다. 자기네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광고는 구글 계정이었기 때문에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원받는 업체에서 연결해준 카드 결제사는 무슨 사정으로 카드 연결이 늦어진다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너무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메일로 연락을 하더니 결국 제가 지원받은 6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연결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랬죠. 아무튼 쇼피파이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애쉬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됐습니다. 애쉬 공지를 읽어보니 핸드메이드 제품뿐 아니라 핸드메이드 도구도 팔 수 있다고 써있었어요. 제 쇼피파이에 있는 제품을 애쉬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제품 세팅은 별로 어렵지 않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거다 싶어서 너무 신났어요. 근데 원래 주문이 들어오면 저절로 제가 셀렉한 스파켓에 주문이 들어가고 배송도 저절로 돼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주문에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공식 홈페이지 등등의 이유를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제가 혼자 구글링을 하던 중 스파켓에 있는 제품은 애쉬에서 판매 안 됨이라는 문구를 발견해냈습니다. 결국 샘플로 주문을 하면서 도매처에 제가 잘 몰라서 애쉬에서 판매를 했는데 손님한테 보내는 거니 잘 부탁드려요 라는 쪽지를 보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첫 손님은 매우 어썸하다면서 좋은 후기를 남겨주었는데 전 그 이후로 모든 제품을 다시 다 삭제해야 했습니다. 어찌어찌 애쉬 계정을 2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갑자기 또 정지가 되기도 했고 아무튼 약 6개월간의 저의 쇼피파이 도전은 쇼피파이의 쇼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학을 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